자,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리 조 대표님의 평가 시각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총선 패배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서실장을 바꿨습니다. 5선의 정진석 의원을 임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총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비서실장 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실상 국무총리에 가까운 힘을 갖고 의사결정권을 갖거든요. 그런데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그분이 그 사이에 해왔던 여러 가지 발언이 있습니다. 지난 2년간만 얘기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거친 발언도 하셨고 또 일본 관련 발언에서도 사실 용납하기 힘든 발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분을 비서실장으로 앉혔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형식적으로는 협치를 말하지만 이분의 발언, 지금까지의 발언 기조, 발언 내용을 봤을 때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한편으로는 총선 관련해서 패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수현 의원에게 패배를 하셨는데 지역구에서 패배를 했다는 얘기는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숙의 기간을 갖지 않고 바로 오히려 큰 자리를 주었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좀 문제 있는 인선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총리의 경우에는 좀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한마평에 올리고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자, 총리는 그래도 야당이 추천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부가 하자가 없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책임 정치 구현 차원에서? 그 책임 정치 차원에서는 집권당이 스스로 발굴해서 추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총리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 인선을 잘못해서 했다면 조국혁신당부터 반대할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총리가 국회에서 부결되는 순간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점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총선 민심에 반하는 인선을 했다. 즉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죠. 비서니까요. 그 비서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총리는 내각을 모두 통할하는 헌법적 권한을 갖는데 이분을 잘못 선택했다면 다른 결과가 난다. 과거 지난 2년간 이 대법원장, 대법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그걸 잘못 선택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비서실에서 신중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야당의 그 총리 추천을 요구를 해서 김항식 그 총리를 추천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평이 좋았어요. 기억합니다. 혹시 대표님한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마음속에 이런 정도의 분이면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분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뭐 말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정말 이제 야당의 추천 의뢰를 한다면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당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또 원만하고 협치 그리고 경청 능력이 있는 분이 되시면 저는 뭐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을 제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 대표님은 이제 얼마 전에 대통령을 향해서 10가지 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 제일 먼저 김건희 여사 특별법, 뭐 이태원 특별법, 방송 3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이 재발의되면 수용해라. 이제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얘기였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대통령실 안에 포진된 극우 인사 및 김 여사 인맥 정리.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자, 이 중에서 다 할 수는 없고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런 10가지 요구사항을 제가 직설적인 요구사항을 사실 제출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총선 과정에서 전국의 거리를 돌면서 시민들을 만났는데 시민들이 저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을 제가 수첩에 적어둔 것입니다. 다 모아보니 한 10가지로 요약이 됐는데 제 머릿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이 하셨던 말씀이고요. 그걸 온전히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과제 중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만은 당장 해야 될 일은 지금 아직 21대 국회 상태 아닙니까? 21대 국회고 22대가 열리지 않았는데
이 최혜병 특검법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진보 보수 좌우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 지난번에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까지 동의하는 그런 내용의 법률입니다. 한 병사가 억울하게 죽었고 그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무슨 진보 보수의 문제겠습니까?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하는 것이 우리 이 국정의 난백상을 푸는 출발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합심해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정한 의미의 협치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상병 관련 사건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 맞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상병의 이제 억울함. 예. 그런 위험한 지경에서 구조 작업을 하도록 방치했던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보면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도 업무가 좀 무관해 보이는데, 근데 그 시점도 묘한 게 이제 경북 경찰청에 넘겼던 그 서류를 찾아오는 거하고도 일치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게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최상병 사건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이 다 섞여 있고 저는 이 최상병 사건이 뚜껑을 열게 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보면 그 지금 기소가 되어버린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법에 따라 다 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군 내에서 사망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민간 경찰로 넘기게 돼 있어서 수사하고 난 뒤에 넘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혐의자라고 명시를 했고 그랬더니 당시 국방부 장관 이종섭 장관이 결재까지 했고 장관의 결재를 얻은 후 경북 경찰청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고 그 뒤로 장관이 자신의 결재를 엎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첩했던 경찰로 이첩했던 자료가 회수 명령이 돼서 돌아와 버린단 말입니다. 이건 누가 이걸 지시했는가가 의문이었는데 드디어 하나의 고리가 나타난 것이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인데 공직기강 비서관인 사람이 왜 그러면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했을까? 이게 의문이죠. 그런데 이시원 그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입니다. 검사였고 그 공무원 서울시 공무원 조작 사건 때문에 문제가 됐다가 한직에 밀려갔던 사람인데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챙긴 사람이죠. 여기서 왜 그랬을까라는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고 이 이시원 비서관에게 누가 지시했는지 그다음에 이 사태 이후에 이시원 비서관은 누구에 보고했는지 누구와 협의했는지 이 문제가 밝혀지게 되면 매우 심각한 사태가 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영수회담 의제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뭔가 좀 확답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마포갑에서 당선된 조정훈 의원은 영수회담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면 좀 어떤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건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런 말이라고 보고요. 선을 넘는다 안 넘는다인데 정치의 영역에서 그리고 사법의 영역에서 민주주의 공화국 입장에서 그 진실을 밝히고 형사처벌을 하는 데서 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선이라 하면 아마 김건희 여사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총선 민심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은 중전마마 눈치 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김건희 특검법이란 건 뭐냐? 이미 김건희 여사의 공범들이 다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다음에 검찰 보고서에 김건희 여사 및 그 어머니가 23억의 수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조정훈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도 힘듭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의 험지 이제 수도권에서 당선된 김용태 당선인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제 이재명 대표도 만나겠지만 조국 혁신당 대표 등 다른 야당 대표와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힘 내부에서. 그런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만나시면
뭔가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여기서 하시면 안 될까요? 미리? 뭐 상세한 말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를 만나겠다고 한다면 사실 어떤 의제, 어떤 방식 다 관계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만나게 되면 제가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들었던 여러 가지 그 민심을 네. 예의 바르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네. 그 말씀을 제가 무례하게 하기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의를 갖춰서 그렇지만 온전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은 또 조국 대표님이 무서운 말씀 하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민심을 전한다는 거니까 대통령실이 혹시 이 방송 보면 좀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심을 온전히 전달하는 것을 무섭게 느낀다면 그거는 국정 책임자로서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네.